안녕하십니까. JBC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캠피아 인사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남지사의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라며 공세를 폈고 남지사도 지금의 정치 현실에선 어쩔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혜리 기자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된 2일 경기도청 대회의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캠피아 인사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남지사의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도 산하기가 26곳 가운데 12곳의 기관장과 임원이 남지사 선거 캠프 인사라며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척결한다면서 선거에 공을 세운 이들의 보훈 인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2개 산하 기관에 전부 도지사님의 캠프에서 일을 했던 인사들이 원장이나 임원진으로 다 가 있으십니다. 또한 진 의원은 관피아보다 캠피아가 더 위험한 낙하산이라며 전문성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는 얘기라고 남지사를 몰아세웠습니다. 이건 보훈 인사의 의혹이 있고 그럼 결국은 전문성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관계 이런 것들이 더 존중됐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남지사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선거를 처음부터 도와준 사람을 모른 척하기 어렵다면서 캠피아를 안 보낼 수 있는 정치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자기 선거를 늘 끝까지 처음부터 도와줬던 사람들을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해도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캠피아 인사를 그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느냐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캠피아 인사를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비율이라는 부분들을 조율해야겠죠. 뭐 한 사람도 못 뽑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안 뽑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얘기하신다는 건 전 문제 있다고. 남지사도 정피아 근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 정피아를 하나도 안 보낼 수 있는 그런 정치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나 분명히 인사청문회 같은 것을 도입을 하고 해서 좀 전문성도 갖춘 연관된 그런 인물들을 보내자고 나름 노력해 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남지사의 답변은 공직자윤리법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발언 태도는 공손하지만 답변 내용은 불손하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태도는 굉장히 공손해요.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지금 불손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감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진영 위원장은 진선미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며 그 부분은 남지사가 잘 새겨들으라며 진선미 의원이 국민의 걱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좀 부족하게 이렇게 생각된 부분이 있고 또 정청래 간사님 지적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남경필 지사님께서 잘 새겨 들으시고요.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어진 오후 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계속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유대훈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은 국민정서법이라면서 국민정서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도 유착하지 말라는 게 법 취지인데 이를 무시하고 선거 캠프 인사를 산하기관에 앉히는 것은 법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국민정서법이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해서 이 법률을 통과시킨 겁니다. 지금 정면 도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무엇이 프로테지 조정이고 무엇이 여기서 즉시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후 정청래 의원과 진영 위원장이 또다시 남지사 발언 태도를 지적하며 문제 삼았고 이에 남지사는 정피아 비율을 줄이라는 지적은 숙고하겠지만 정피아가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아니다라는 거 그것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남지사의 여운을 남기는 듯한 이 발언으로 당분간 캠피아 발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BCN 뉴스 박혜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부른 운전자들이 잠든 사이 차량 터리를 일삼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검거 당시에도 차량 터리를 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는데요. 범행 대상으로 골랐던 차량이 공교롭게도 잠복 중이던 경찰 차량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문이 열린 차량에 접근하더니 휴대전화 조명을 비춰 내부를 살핍니다. 차 주인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더니 휴대전화와 현금 등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사라집니다. 이렇게 대리기사를 부른 운전자들이 차량에서 잠드는 점을 노리고 차량 터리를 일삼던 46살 김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총 50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쳐 피해액은 무려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김 씨는 대리기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항상 휴대전화를 들고 자신을 부른 손님과 통화하는 척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가져가기 편해서 좀 수월해서 그렇습니다. 또 길거리 취객들을 상대로 부축을 하는 척하면서 주머니 속 휴대전화 등을 훔치는 이른바 부축배기 수법도 일삼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CCTV가 없는 곳만을 골라 범행한 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탓에 수개월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잠복 근무를 택했고 범인이 공교롭게도 잠복 근무하고 있는 경찰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그 관내에 이제 차량 터리 사건이 자주 발생을 하였고 저희가 CCTV를 확인하여 보니 그 피의자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이용해서 도주를 하기에 그 CCTV로는 그 피의자를 검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이제 잠복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잠복을 하는 도중에 이제 검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 다른 여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기 용인시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경기 용인시민 연대 서명운동에 20만 18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어제 오후 철폐 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시청 시장실에서 기념식을 열고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연대 서명 20만 돌파를 자축했습니다. 철폐위원회는 20만 시민 서명부를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 국회 등 정부 관련 기관 등에 제출하고 해제 촉구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재광 평택시장이 지난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 한국 전문인 대상 행정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공 시장은 삼성 반도체 평택단지 조기 착공과 평택항 활성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등 평택시 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쳐온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공 시장은 수상 소감에서 46만 평택 시민과 1,700여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경제 신도시 평택을 전국에서 가장 멋진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됐던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이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 낙후된 북부에 신경을 쓰라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조언하자 남지사가 예산을 북쪽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북경필이라고들 하세요. 북쪽에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다고 하는데 아울러 저는 뭐 수도권 규제 전체를 뭐 풀어달라 이 말씀은 아니고 일단 저희 군 단위 지역 일합도 수도권에서 좀 거기는만이라도 빼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대통령 시행령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께 권한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경기도지사는 차관급, 서울시장은 장관급이라고 적혀있는 도정 보고자료를 보고 남지사에게 경기도 홀대 문제 개선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해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말이죠. 몇 번 밑에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안 돼요. 대통령께 직접 얘기하시라고. 현 정부가 그래요.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던 새누리당 이철호 의원이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남지사의 답변을 자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지사는 오기 전에 했는 역사를 알아야 되지. 저는 이제 제가 또 따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경북이나 전남 그 전에 했는 거나 잘하세요. 지금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아니 더 좋은 거 할 겁니다. 김민기 의원이 경기도 내 시군 간 갈등에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주문하면서 공교롭게 자신의 지역구인 용인 사례가 반복되자 멋쩍은 듯 말했습니다. 용인과 평택의 상수원 문제, 평택과 안성의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화성과 수원의 광역 화장장 문제, 그리고 수원과 용인의 인도원선 역사 위치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이 뭐 번번이 용인만 걸려드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4,348번째 생일인 개천절입니다. 5대 국경일 중 하나인데요. 개천절의 태극기는 조의를 표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기뽕과 김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붙여서 달게 됩니다. 오늘 하루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윤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